되니까 이제 박수까지. 제목은 이렇게 함초롬 글꼴을 이용한 자소분리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걸 보면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한 기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단한 기술 맞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 뭐야 이거 왜 색깔을 이상하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비머를 이용했습니다. 철저하게 비머를 이용했고 태그로 만들었고 GTEC코를 이용했고요. 폰트는 기본 폰트는 디돗 폰트와 옵티마 폰트를 사용했고 HCR은 함초롬의 히읗, 시읒, 리얼이기 때문에 함초롬 HCR 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백그라운드는 그냥 하얀색처럼 보이는데 키노트에 있는 에디토리얼 테마에서 약간 엷은 색을 뺏겨왔습니다. 색깔도 앞에서 보았던 게 느낌이 안 오시면 이제 이걸 보시면 과연 또 느낌이 올 것인가 생각을 해서 또 느낌이 안 오시겠죠. 그죠? 이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초성은 전부 파란색 종류인데 그리고 중성은 붉은색 종류인데 사실 이게 파란색이 아니고 CMYK 컬러에서 시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CYAN, 시안 컬러에 약간 블랙하고 50% 믹싱을 했는 겁니다. 50% 정도. 그리고 마젠타에다가 50% 블랙과 믹싱을 했는 컬러고 옐로우와 블랙을 50% 믹싱한 컬러를 종성에 사용한 겁니다. 오전에 김도영 선생님께서 옛 한글에 초성, 중성, 종성에다가 컬러를 넣는 걸 루아텍으로 이야기하셨는데 GTEC으로 안 될 거다. GTEC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엄청난 노가다의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죠. 엄청난. 그래서 만약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시는 분이 이걸 구현하려고 생각한다면 제 엄청난 노가다를 했구나. 대단하다. 어떻게 저 많은 걸 한 페이지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랄 겁니다. 혹시 신자이신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함부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죠? 색깔이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초성은 사이안 색을 유지하는데 랜덤하게 바뀝니다. 랜덤하게. 블랙과의 믹싱을 0에서부터 100%까지 마음대로 랜덤하게 바꾸고 마젠타의 믹싱도 마음껏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파트도 있고 블랙이 많이 첨가된 파트도 있고 마지막으로 옐로우가 강한 파트도 있고 옐로우가 적고 블랙이 강한 파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랜덤하게 도는 겁니다.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게 어떤 기술로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나가는 재밌는 이제 트리거로 한국택학회 이런 글자를 쓰려면 보통 우리가 GTEC에서 이렇게 씁니다. 폰트 스펙 ACR, HCR 바탕. 이게 이제 함초롬 바탕이라는 폰트입니다. 함초롬 바탕은 여러분들이 TNX 택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TNX 택 그냥 열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대로. TNX 택에서. HCR 바탕. BF 시리즈는 다 알다시피 이제 볼드 페이스로 바꾸는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50포인트, 50포인트니까 50포인트 정도 키워가지고 셀렉트 폰트를 해야지 50포인트가 이제 셀렉트 될 테니까 셀렉트해서 한국 태각기 이렇게 찍은 겁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아웃라인을 추출했습니다. 아웃라인 추출하는 게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TNX 택에서 뭐만 들어가느냐? 세 번째 라인 한 줄만 들어갔습니다. 요 스페셜 명령 하나만 들어가면 아웃라인으로 싹 변해버립니다. 아까 그러면 이게 뭐 복잡한 거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아까 오전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오후 시간에 김도영 선생님께서 PDF 리트럴을 이야기하셨는데 PDF 택이나 루아텍을 쓰지 않고서도 PDF 리트럴을 쓸 수 있습니다. GTEC에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TR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웃라인만 그려라 이런 뜻이고 1W는 뭔가 하면 이 위스를 1 정도로 해라. 그래서 이게 만약 0.5 같으면 좀 엷어질 거고 2 같으면 아주 진하게 아웃라인이 나오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면 한국 태극기를 찍고 나서 0TR은 뭔가? 원래대로 돌려라. 이런 거. 원래가 0TR입니다. 트랜스폼 1이라는 제로라는 거고 트랜스폼 1이라는 거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안은 칠해져 있고 만약 그래픽스를 아시는 분은 저거는 스트로크 컬러와 필 컬러가 다르구나. 이걸 딱 느낌이 오실 거라고요. 안에 있는 칠해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필 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 아웃라인 색깔을 칠하는 것을 스트로크 컬러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폰트를 처리할 때는 스트로크 컬러와 아웃라인 컬러와 안에 있는 필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조절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스페셜 명령으로. 이번에는 뭘 줬는가 하면 제로 앞에 거는 조금 이따 아까 뭐 어제 제일 첫 시간에 김도현 선생님이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엔 트랜스폼을 2TR로 바꿨어요. 2TR은 뭔가 하면 필 컬러와 아웃라인과 한꺼번에 동시에 하자는 거죠. 제로, 원, 투를. 그러니까 제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하던 것이고 아까 원은 보셨죠? 아웃라인만 쓰는 거고 2는 뭔가 하면 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웃라인과 필을. 2TR이고 1W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안에 있는 색깔 필 컬러는 뭔가? 우리가 보통 컬러 줬는 명령어 이런 경우에 컬러, 화이트, 50, 블루 X 컬러를 쓰면 유즈 패키지 X 컬러를 쓰면 이런 명령을 쓸 수 있죠. 하얀색과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을 50대 50으로 믹싱을 해라. 이런 명령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컬러로 우리가 하면 한국 태극기라는 글자가 안에 있는 필 컬러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컬러는 전부 다 필 컬러입니다. 필 컬러. 근데 그러면 아웃라인 컬러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냥 바깥에서는 못 쓰지만 이렇게 스페셜 명령에 쓸 수 있습니다. 김도현 선생님이 아까 오전에 틀림없이 RG를 이야기하셨을 텐데 스몰 RG와 대문자 RG는 차이가 스트로크 컬러냐 필 컬러냐의 차이입니다. 스몰 G냐 라지 G냐의 차이는 그레이 색깔인데 필 컬러냐 아니면 스트로크 컬러냐 이 차이라고요. 그래서 대문자 RG는 뭔가 하면 스트로크 컬러를 001입니다. RG는 뭔가 RGB에 레드, 그린, 블루 첫 것은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블루 1이니까 완전 블루 색깔이죠. 그래서 블루 색깔을 완전히 아웃라인 색깔로 하고 필 컬러는 여기 있는 것처럼 50%를 하얀색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릭들을 한 줄로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태각회에서 오셨으니까 트릭 한 가지씩은 배워야 되니까 이런 트릭들을 혹시나 쓰게 되면 남들은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데서는 막 잘 쓰던데 우리는 왜 못 쓰냐? 우리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러면 이 톡을 왜 하게 됐느냐? 이건 이제 아까도 톡을 하시던 이호자 선생님이 아들의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해서 아들의 영어 공부를 이제 파닉스를 시키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소리낼까를 시작했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관심 없는데 이 킹 왕짱이라 그래서 이게 너무 뇌리에 박혀가지고 킹의 K는 키역으로 소리 날 건데 그러면 K의 빨간색 칠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킹의 키역에다가 빨간색을 칠할 수는 없을까? 그래야지 파닉스의 느낌이 올 테니까요. 킹의 NG에 빨간색 칠한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만 컬러 주면 되니까. 이형에만 어떻게 주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서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골치가 아픈 거죠. 이 기술이. 루아텍이라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게 어려운가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짱 이렇게 하면 JJ 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칠을 하려면 안에 있는 색칠을 하려면 아웃라인을 보통 전통적인 방식에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쓴다거나 이런 걸 쓴다고 생각했을 때 아웃라인을 추출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폰트에서 아웃라인을 추출해서 이걸 그래픽으로 처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색깔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폰트가 있으면 그 폰트를 그래픽 처리를 해서 아웃라인을 추출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보통 디자이너들이 하거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래픽스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이주호 선생님, 지금 도망가고 계시는 이주호 선생님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추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된다고. 함초롬이라는 글자들. 폰트로 쓰면 아까 제가 했던 방식이 있죠. 그 방식으로 폰트를 쓰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동일한데 아까 건 뭔가 하면 이 뭐죠? 아웃라인만 있는 그래픽스고 이건 폰트입니다. 폰트. 차이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자소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초롬은 가능한데 다른 글자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자, 국자를 추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큰 바탕에서 국자를 추출하면 이주호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초성이고 어디까지 중성이고 어디까지 종성인지 알 방법이 없죠. 누가? 컴퓨터가. 사람도 못 자르겠는데 컴퓨터는 도저히 못 자른다고.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폰트가 초성과 중성과 종성.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그래픽스로 봤을 때는 오른쪽은 잘 돼 있는 거죠. 왼쪽은 개판이죠. 왜? 이쪽을 보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자소 분리를 생각한다면 이쪽은 뭡니까? 자소가 분리되어 있는 녀석이고 이쪽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녀석이라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녀석이 되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자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밑으로 자를 수도 있고 어떻게 자를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폰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픽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스로 우리가 아웃라인을 추출했다 그러더라도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한 패러그래프이다. 아니면 10페이지다. 무슨 언제 추출하고 언제 그걸 하고 언제 분리를 하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죠.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자, 그래서 함초롬이 자소 분리가 잘 되는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번 분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색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전부 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색칠을 하고, 색칠하고, 색칠하고, 색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두 개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분리해가지고 색칠을 하면 된다고요. 세자는. 이거 몇 번 하는가 하면 추출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은 이제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필컬러 지정해가지고 넣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여덟 번. 자, 그러면 함초롬체는 왜 이렇게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함초롬체가 뭔지를 일단 살펴보자는 건데, 함초롬체는 윤디자인 연구소와 어떻게 보면 한글 글꼴을 만드는데 최고의 디자인이죠, 그죠? 윤디자인 연구소와 한글과 컴퓨터, 아래 한글 만드는 한글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폰트입니다. 개발한 트루타입 글꼴인데, 이게 몇 버전이 2010 버전인가요? 2010 버전. 2010 버전의 메인 글꼴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2010 버전을 사게 되면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그거의 메인 글꼴인 거죠. 그래서 2010년 2월에 일반에 공개하면서 한글과 컴퓨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래 한글을 사지 않더라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공개를 해놓았죠. 그래서 함초롬이 무언가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문은 두 눈에 함초롬 물기를 가득 머금고 참 잘 써야 되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적재산권이죠. 우리가 이걸 과연 마음껏 쓸 수 있느냐.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한글과 컴퓨터 당연하죠. 그죠? 애들이 돈 내고 만들었는 거니까. 두 번째, 기회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출판물과 저작물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쓰실 수 있고, 그래서 TNX 택의 1.1 버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USB에 담아 가지고 계시는 TNX 택의 기본 글꼴은 함초롬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글꼴의 사용 시 글꼴 추출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안 해도 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배포 및 수정할 수 없다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배포 및 수정할 수 없는데 저희는 상업적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포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어봤어야 제가 직접으로. 네. 그거는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글 파닉스 책을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딱 찍어내는 게 상황이 그거는 저희하고 지금 상관없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함초롬 글꼴에는 한국 태각기는 함초롬 글꼴을 쓰는데 그냥 안 씁니다. 조작한 걸 씁니다. 아까 보셨듯이 수정할 수 없단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말 안 했으니까 수정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했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함초롬 글꼴에 뭘 하고 싶어 했는가 하면 G서버와 G포스 정보를 넣고 싶어 했는 것이고, 목적은 뭔가 하면 척과 끝 옛 한글의 올바른 처리입니다. 아까 김도현 선생님이 보여주셨듯이 옛 한글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폰트는 한국에 없습니다. 언바탕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문제, 글꼴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의 문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없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였는데 함초롬에서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함초롬 글꼴을 봤을 때 뭘 가능성을 봤는가 하면 아래 한글에서는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뜯어보니까 자기들만 쓸 수 있게 해놓았다. 아니면 걔들이 몰라서 못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를 집어넣었습니다. 폰트 안에다가. 이 정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척과 끝 유니코드로 아까 김동현 선생님 보셨듯이 쭉 태그로 집어넣으면, 태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든지 어느 컴퓨터든지 리눅스든 뭐든지 넣기만 하면 뭐가 보이느냐. 옛 한글이 완벽하게 보여요. 아래 한글처럼. 이 좋은 기술을 왜 안 넣느냐. 넣는 걸 생각해 볼 수 없겠느냐. 아래 한글에 물어봤는데 관심 없죠, 그쪽은. 그죠? 당연하죠. 그쪽에서 괜히 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워드는 신났죠, 그죠? 자기들 아무 짓도 안 하고 그거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아래 한글에서 이걸 배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래 한글이 자랑할 게 별로 없으니까. 대신 우리는 좋은 게 뭔가 하면 태그를 가지고 옛 한글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래 한글보다 더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G서버를 넣으면서. 그래서 이 G서버를 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위키백과 여러분들이 한글판 위키백과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G서버, G포스를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면서 우리의 작업들을 아주 엄청나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완벽하게 지원하는 한글 글꼴이 되었으며 한양 뭐 하는 최초의 글꼴이 되었다고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엄청난 노가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글 글꼴을 보면서 그게 과연 어떻게 조합을 하게 되었는지 그 조합 규칙을 전부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는 엄청난 일들과 그걸 다시 코딩해서 G서버에 G포스로 집어넣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하고 김도현 선생님 두 사람이 다 하긴 했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좀 힘든 일이었다고.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폰트 4개가 함초롬 바탕과 볼드, 그다음에 도둠과 볼드 4개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한국 테크에서 재배포하는 이 글꼴을 우리가 TNX텍의 기본 글꼴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글꼴입니다. 최고의 글꼴이고. 아래 한글에서는 이걸 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어. 이 좋은 글꼴을 가지고 그러면 자소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쓰기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TNX텍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걸 업데이트 누르면 이 칼라 자소점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게끔 부회장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업데이트만 하면 들어가는데, 칼라 자소점 스타일을 유즈 패키지로 부른 다음에 칼라 자소 한 하면 아무 일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 일이. 근데 칼라 자소 L 하면, L은 이제 초성을 뜻하는 거예요. L 하면 초성만 색깔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V 하면 중성만 색깔이 들어가고, T 하면 종성만 색깔이 들어가고, LV 하면 초성 중성이 색깔이 들어가고, VT 하면 중성 종성, LT 하면 뭐 이렇게, 스타 하면 전부 다 색깔이 들어가는 이런 매크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는 김광수 부회장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걸 제가 이제 잠깐 수정만 한 것뿐이고,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즈 패키지 칼라 자소이 됐어요. 그래서 패키지 옵션으로 디폴트에다가 색깔 이름을 지정하면 이게 초성, 중성, 종성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디폴트 색깔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각각을 색깔을 다 달리하고 싶으면 초성은 뭐, 중성은 뭐, 종성은 뭐 이렇게 색깔을 패키지 옵션으로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거 안 넣고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리셋 자소 칼라 색깔 이름 넣으면 이렇게 디폴트에 줬는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항상 동일하게. 아니면 중간중간에 초성 칼라 몇 이렇게 하면 그 초성이 딱딱 이렇게 변하는 식이죠. 이렇게 칼라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초성 컬러를 블루로 뭐로 자꾸 바꿨다가 원래 기본 이 디폴트 색깔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리셋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아버리면, 없애버리면 원래 돌아가게.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문단 전체를 자소 분리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한자 한자는 아까 보셨듯이 칼라 자소 수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단을 다 하려니까 이 수, 고, 하, 하나 전부 다 칼라 자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귀찮죠, 그죠? 한 페이지 되면 이거 택도 귀찮은 거죠. 프로그램을 짤까? 차라리 코텍을 만드는 사람한테 쏠라대면 뭔가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급히 또 이제 김도영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죠. 후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한글 후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려웠다면서 한 서너 시간 걸려드리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 훅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곧바로 GTEC코의 기본 패키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TNX택에서. TNX택이든 상관없이 어디 쓰든지. GTEC만, 그러니까 코텍을 가지고 계시면. GTEC코가 돌면 그냥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인가 하면 한글 훅이라는 것은 한글 글자에다가 어떤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리뉴 콤밴드 한글 훅은 한자를 받아들이는데 뭔가 하면 칼라자소 스타 샤본이니까 그 한글 각자 한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칼라자소를 붙여버린다. 스타니까 전부 다 색깔을 다 넣었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비긴 유즈 한글 훅, 엔드 한글 훅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들은 전부 뭐 한다? 이 후크 명령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수, 고, 하 이런 한글들이 쭈르륵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콤마, 점 이런 것들은 그죠?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면 이제 문단, 페이지 장난으로 되는 거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쓰는 사람은 꿈도 못 꿀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루아텍 쓰면 되지 하는데 루아텍스도 머리 아프기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글 훅 이런 건 루아텍하고 상관없이 어디서나 다 돌프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대충 아시고, 나도 이제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딱 두 가지 패키지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놀라움을 전혀 표시하지 않으셨던 랜덤인 파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글 훅에 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를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랜덤.택이라는 파일이 시탄에도 있고, 뭐 온다 다 있고, TNX택에도 있고,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이거 아주 오래된 랜덤 이제 패키지인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짜봤습니다. 유저 한글 훅인데, 아까와 똑같죠? 한글 훅은 이렇게 해서 자석 컬러를 넣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컬러 자소 패키지에는 이 컬러들을 자꾸 변화시킬 수 있는 명령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랜덤을 만들어내는 new count, rland, 그러니까 RGB의 R, GB 세 쪽에 RGB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컬러의 카운트를 일단 하나 설정을 하고 나서 코맨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랜덤 자소라는. 랜덤 자소라는 게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초성 이펙트라는 녀석을 뭘로 바꾸는가 하면 초성 이펙트라는 것은 뭔가 하면 칼라 자소가 하면서 사실 이걸 만들 때 칼라 자소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칼라만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언만 200%빵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시언만 어떻게 아웃라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온갖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엇 가지고 시엇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온갖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초성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성 이펙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색깔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제는 초성 컬러로 주지 않고 블랙과 사이안 색깔의 그 알랜드에서 여기에 이제 랜덤 넘버가 들어갑니다. 그 랜덤 넘버가 이게 얼마나 블랙을 취할 것인가, 사이안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것만 만듭니다. 중성은 그란드란드는 이 랜덤 넘버에서 추출하고, 다음 동성은 B랜드에서 추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한글 이펙트라는 것은 한글 이펙트가 이제 시작될 때 우리가 랜덤 넘버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set
랜덤이라는 이 명령어가 랜덤.다 택에 있는 건데 0에서 100까지에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서 랜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간에 따른 랜덤입니다. 시간에 따른 랜덤이기 때문에 빨리 두 번 컴파일 이렇게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한 1, 2초라도 시간이 지나야지 랜덤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set random에서 0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오는 명령이라고. 세 가지 뽑아온 명령을 가지고 믹싱을 하겠죠. 그래서 랜덤 자수를 딱 실행을 시키면 이제 믹싱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저 한걸 훅을 해버리면 이렇게 믹싱한 녀석으로 색깔이 쫙 이렇게 바뀐다. 이런 원리로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랜덤이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단한 노가다 플러스 프로그래밍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건 정말 TNX 스택 11장 28절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코드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두 가지 패키지만 있으면.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오늘 목적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한 샘플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TNX 스택 가지고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